오늘은요, 영양학 전문 의사 곽영환 선생님을 모시고 로얄캐는 현재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팀장으로요. 여러분의 오늘 영양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답변 받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얄캐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곽영환 수의사입니다. 예, 저도 궁금한 거 많거든요. 요것 좀 제가 질문을 좀 대신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그 안에 사용된 원료가 뭐 중요는 하지만 육류냐 어류 베이스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영양적인 구성이나 밸런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균형 잡히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선 베이스와 육류 베이스 차이는 단지 단백질 공급원을 육류를 썼느냐 생선을 썼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베이스의 차이지 뭐 영양학적인 그런 부분은 또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맛과 베이스의 차이일 뿐이다. 차이는 없다. 어쨌든 네. 장기간 급여에도 문제는 없다. 또 사실 어류 같은 경우는 중금속 같은 거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사료는 그 사료관리법에서 매년 이제 분기별로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그런 중금속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필수적 검사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캔에 들어있는 중금속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건가요? 다 테스트를 합니다. 고단백은 몇 프로 정도를 고단백이라고 보통 할까요? 사실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요. 보통 뭐 38%, 42% 이 정도면 고단백, 엄청 고단백이죠? 그렇죠. 그 정도면 고단백인데 그런 사료들 특징이 다 이름에 키튼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이런 성장기 아이들은 쑥쑥 크는 단계다 보니까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튼 사료에는 단백질이 40%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사실 소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단백 사료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런 높은 함량의 단백질을 나이 들고 나서 또 계속 먹였을 때 이게 괜찮느냐 하는 건 사실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면 너무 이제 간이나 뭐 신장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단백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임신한 상태다 아니면 아기다 그러면은 그 단백질 함량이 40%대 가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미만으로 그래서 주시면 됩니다. 고단백, 중단백, 저단백의 기준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가 고단백일까요? 학계에서는 그런 걸 논의하지 않아요. 논의를 안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고단백이 필요한 건 언제다? 키튼이다. 이건 마치 잘생김과 훈훈함에 대한 차이를 학계의 논의를 문의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사실 내장이 근데 엄청 영양소가 많거든요. 단백질도 많은데 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랑 미네랄 이런 게 엄청 풍부해요. 특히 뭐 심장 같은 데는 타우린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장은 굉장히 좋은 원료이고 사실 여러분들도 내장 다 드시잖아요. 곱창 드시죠? 저 못 먹어요. 안 드세요? 아예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드시는 거 아니고 염통, 뭐 닭똥집 이런 거 다 사실은 내장이잖아요. 근데 휴먼 그레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안 먹는 나라에서는 그거는 휴먼 그레이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먹으니까 휴먼 그레이드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휴먼 그레이드도 그런 뜻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내장에 사용됐다 그래서 원료가 나쁜 거 아니고 내장도 나름 되게 고급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처방식들도 그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급여해도 다 영양소 균형 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질환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질환이 항상 이 상태가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심해질 수도 있고 좀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좀 더 심해지면 좀 더 다른 사료를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6개월마다 상태를 좀 체크하라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품 자체는 사실 장기적으로 그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용으로는 장기적으로 급여해 케이지나 리나는 신부전에서 평생 먹어도 상관은 크게 없게 만들어져 있다. 네네. 제가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에서 200몇 개의 그런 홈메이드 레시피를 다 이렇게 모았어요. 영양적으로 결핍이 있는 게 있는지 필수 영양소만 대상으로 이제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레시피가 영양학적으로 완전했을까요? 단 5%만 영양학적 결핍이 없는 레시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뭐 균형이 맞아서 좋은 게 아니라 결핍이 없는 수준. 나머지 중에 또 11%가 영양소가 한 가지 결핍이었고 나머지가 지금 16%가 84%가 남잖아요. 얘네는 전부 2가지 이상의 필수 영양소가 결핍이었다고 합니다. 필수 영양소 결핍은 오래 먹이면 6개월 이상 먹이면 치명적이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보통은 그런데 결핍이 나기 쉬운 게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미네랄들이 굉장히 몸 안에서 관장하는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홈메이드 레시피를 하시느라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는 거를 아끼셔서 좀 더 놀아주시는 게 그 시간을 더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게 뭐 유해한 영향이 있다 이런 게뭐 밝혀진 건 없죠, 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서 사실 이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는요, 수많은 환경 단체에서 이 유해성을 밝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요. 근데 유해성만 밝히면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더 많은 기부금을 받으니까 수십 년 동안 유해성을 밝혀오려고 했는데 못 밝혔어요. 아직까지 못 밝혔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헛돈 쓸 수 있다 이렇게 섞어 먹이면 섞어 먹인다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잘못되진 않아요. 근데 그 만드는 사람들, 영양학자 수의사들이 진짜 막 5년씩 몇 년씩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영양 구성을 다 짜놨는데 이거를 다른 제품이랑 섞어버리면 이게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영양 구성의 효과를 100% 보고 싶으시다면 하나만 먹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굳이 두 개를 섞어 먹이실 필요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한 사료라도 안 좋으면 사실 이 둘 중에 뭐가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잖아요. 섞어서 먹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좀 저도 진짜 뜯어 말립니다. 보통 육류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육류의 과잉 섭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의 과잉한 섭취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대사적인 문제가 신장 신부전 생길 수 신부전도 있고 그렇고 뭐 그런 미네랄의 불균형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좀 장기간 안 먹이고 일시적으로만 잠깐 특수 목적을 한다면요. 간식처럼 조금씩 간식으로 주는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생고기가 또 막 살모넬라라든지 이런 세균 감염 위험도 있잖아요.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높죠, 사실은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사실 맞아요. 미국에서도 FDA에서 상업적 생식 한 200종을 수거해서 조사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감염을 확인해가지고 권장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권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도 옳는 인수중통이고 우리가 그걸 이제 뭐 또 칼을 사용하고 도마를 사용해서 가족들은 전체 옮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FDA에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습식캔들이 주식캔하고 간식캔으로 나뉘잖아요. 이 차이가 뭔가요?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결핍이나 뭐 과잉 없이 만들어진 거는 주식캔인데 간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막 과자 같은 거를 주식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영양학적인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맛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사실 요즘은 간식도 되게 그 주식처럼 만들어진 게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반드시 그 제조사에 이게 간식이냐 주식이냐를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은 이미 건사료를 먹고 있으니까 주식으로 그다음 간식 주식 관계없이 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그런 애들은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간식처럼 주시는 건 상관없죠. 근데 간식을 주시면서 전체 하루 먹는 양의 10%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 거는 간식의 의미가 없어. 간식에는 주셔도 상관없지만 하루 전체 칼로리 10% 넘지 말아라. 이게 정의가 되겠군요. 그쵸. 안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 사실 보존제를 안 쓴 사료가 더 안 안전해요. 천연이든 합성이든 어쨌든 보존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게 되면 사료가 유통 과정 중에 굉장히 산패가 되면서 냄새도 이상해지고 이게 변질돼서 이렇게 먹었을 때 간하고 신장에도 나빠지겠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보존제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FDA 아니면 한국에 있는 식약처 이런 데서 다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이 됐고 사실 여러분들 우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허용치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허용치보다 훨씬 적겠습니다. 왜냐면 보존제, 첨가제는 미량으로 사용되는 거라서 그렇게 막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니까 안심하고 구비하시고 오히려 보존제를 안 쓰게 되면 사실 안 쓰고 제품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완전히 멸균시키는 거 캔이나 파우치처럼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수분 함량을 완전히 뭐 3%대로 완전히 낮추는 거. 근데 그렇게 수분 함량을 3% 이하로 아주 낮게 낮춰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사료가 되게 퍼석퍼석해져요. 맛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10%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은 뭐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고 이게 기호성을 살리면서도 식품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보존제 사용은 피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아이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FDA에서 규정한 아니면 식품안전청에서 규정한 규정 이하로만 들어가면 안전하고 그 이하로는 무조건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사료들이 전부 다 안 들어간 사료는 없고 거의 없어요.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원 없이 마음대로 하시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그 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사료에 대한 미신이나 잘못된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롭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료가 안전하고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드는데 더 노력을 할 테니까 사료는 저에게 맡겨주시고 그 시간과 노력은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시는데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